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관심 때문인데요. 헌재 앞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철조망에 차벽과 경찰 병력까지 2중, 3중 방호명이 쳐지면서 그야말로 요새화된 모습입니다. 헌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헌재 덕분에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광장의 민심도 여론조사상의 민심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인용이 아니라 각하나 기각입니다. 공산화에 기도하는 한국 하루도 못 참는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점점 격렬해지는 장외 여론전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헌재가 해왔듯이 오늘 내일 중에는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어떤 선고 기일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통상 2, 3일 전에 선고일을 통보하죠. 그래서 이진숙 당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1월 23일 날 오전 10시에 선고가 있었는데 통보는 3일 전인 1월 20일에 했습니다.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선고 역시 3월 13일, 통보는 3월 11일,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일 중에는 반드시 통보가 이루어져야 이번 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이걸 넘긴다면 자연스럽게 선고 날짜도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되겠죠. 자, 어제도 헌재는 오후 2시부터 평일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판결조차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기찬 변호사님, 오늘 내일 중에 선고 기일 잡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이야 뭐 그럴 수 제 있죠.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내일 잡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잡히지 않을 것 같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일단 그 조지호 청장의 형사 재판이 목요일 날 있어요. 네. 목요일 날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거든요. 근데 조지호 청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심판정에서는 자세히 하지 않았지만 네. 검찰 수사 기록에는 있는데, 이것이 아마 그 공소장에 그런 취지가 담겼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인부가 끝난 뒤에 그 인부의 결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평이나 판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 시간을 지난다 그러면 다음 주가 최소한 다음 주는 지나야 될 것 같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논리적으로 봐도 선고가 먼저 이어지지 않을까, 선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 주로 윤 대통령의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통지가 안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로 밀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1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탄핵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까 저도 2일 전에 공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상당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설득이 넘어가지 않고 조율을 끝도 없이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선고합시다 라고 돼버리면 그 시점에 선고 기일이 잡히겠죠.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과 합쳐진다라고 하면 이게 탄핵이 각하될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좀 우리는 이 헌재 결정에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헌재 결정 우리는 무슨 뜻이에요? 기각이나 각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탄핵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김용태 의원님, 같은 당 의원들은 지금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선고일이 늦어지니까 지금 각 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헌재 상황을 봤을 때 좀 재판관들 사이에 좀 심각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모여지진 않는 것 같다. 여기까지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각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딜레마에 헌재가 빠져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 문제로 인해서 큰 혼란이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제 2분의 1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밀어붙여서 통과됐는데요. 네. 사실 헌법재판소의 많은 헌법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맞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네. 그렇다면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도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이 원천무효 아니냐, 이러한 논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지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그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하면 먼저 하는 대로, 늦게 하면 늦게 하는 대로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임명한 2명의 재판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라는 것보다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하하는 것이 어떤 국민의 통합 관점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정무적인 관점에서 또 헌법 관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위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도요, 어제 저희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서 각하나 기각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 시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늦어지는 거는 이상 징후죠.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아닌가. 헌재 재판관님들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나, 네.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으로 2분 정도, 각하 쪽으로 1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 신 의원님, 지금 김용태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과정상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선고 자체도 지연되는 부분들이 내부에서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좀 달라질 수 있고 각하나 기각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왜 지연되느냐에 대한 해석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것조차가 지금 정쟁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위헌에 대한 요소들은 명백합니다.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 위헌적인 판단이 있었고, 포고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에 대한 그런 정치행위를 못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선관위와 국회의 침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헌적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실제로 이 선고문을 쓸 때 이것이 기각된다라는 전제를 하면 기각 선고문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치의 큰 격동의 시기에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조그만 잡음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끝까지 8명이서 계속 평의를 진행하면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또 하나의 변수는 물론 한덕수 총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그런 판결에 따라서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또 여야가 요동치고 국민들이 상당히 이런 정치적인 갈등 상황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총리의 선언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후로 할 것이냐 이전을 할 것이냐는 매우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동시에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정말 이 헌재의 판결은 발표돼야지 알 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추측과 그런 예측만 난무할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